제가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죠. 성공하려면 환경을 바꿔야 한다. 물론 나만 잘할 수 있다면 환경이고 자시고 바꿀 필요가 전혀 없죠. 왜? 성공이란 건 결국 본인이 이뤄내는 그런 분야니까요. 그런데 왜 환경을 바꾸라고 하는가? 사람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각, 습성, 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180도 바꿔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왜 사람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존재하는 거고요. 내 스스로를 180도 바꿔내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환경이 바뀌고 그 안에서 나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따라가고 조금씩 바뀌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경을 바꾼다는 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제가 성공한 젊은 CEO들을 취재하러 다녔을 때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주변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 사람들은 남들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조금 더 높게 성공할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나쁜 환경을 제거하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 주변에서 나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 첫 번째는요, 비즈니스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가장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생각보다 자본주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돈의 교환 가치를 알고 돈에 대한 욕심, 욕망이 있다고 해서 저는 자본주의, 비즈니스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로 믿고 걸으시길 바래요. 같이 가난뱅이로 전락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야, 돈은 땀 흘려서 버는 거야.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거야. 제대로 된 일을 해야지.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무조건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아직도 농경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땀을 흘리면 돈을 번다? 아니, 도대체 땀을 흘리면 어디서 돈을 주는 거죠? 땀을 흘리면 당연히 최저시급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영원히 최저시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서 사는 건가요? 내가 흘리는 땀 한 방울과 유명 연예인들, 스포츠 스타들이 흘리는 땀 한 방울과 가치가 같을까요? 과연 같은 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비즈니스, 자본주의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직도 혼자서 농경주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정당히 흘린 땀만큼 받을 수 있는, 저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살기를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는 돈 버는 방법이라는 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남들이 생각지 못했던 거, 남들이 해내지 못했던 거, 남들이 도전하지 못한 분야, 남들과 차별성을 뒀을 때 돈을 버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보험이라는 업을 통해서 돈을 번 케이스인데요. 내가 만약 남들이랑 똑같이 야, 이거 보험 한 번만 들어줘, 야, 안보험 하나 들어야지, 실비 하나 가입해야지, 이렇게 남들과 똑같은 설계사로 일했다면 제가 돈을 벌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만의 독창적인 컨셉, 그리고 브랜딩을 통해서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일했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죠. 타인과 똑같은 행동으로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똑같은 땀을 흘린다면 과연 누가 당신의 가치를 비싸게 쳐줄까요? 지금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새로운 아이템들도 많고요. 하지만 고만고만하게 남들과 똑같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번다? 이런 건 정말로 80년대나 가능했던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만약 당신이 어떤 아이템을 생각했을 때 야, 그게 되겠어? 야, 그런 걸 누가 아냐? 제대로 된 일을 해. 돈은 땀 흘려서 버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꼭 믿고 걸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당신의 생각과 주머니를 가난하게 만드는 1등 공신들이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우아한 백조들입니다.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면 가랭이 찢어진다. 이 말은 모두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보다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라고 생각해요. 소득과 자산은 완전히 다른 거니까요. 그런데 많은 젊은 친구들이요, 소득만을 생각하면서 소비를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내가 많이 버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예전에 금수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의 소비에 맞춰서 저도 씀씀이가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거기 있는 친구들보다 제가 돈은 더 많이 벌었어요. 하지만 저의 문제는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자산이 없는 채로 소득만 많을 뿐이었고요. 그 친구들은 저보다 소득은 조금 더 적었지만 든든한 뒷배경, 어마어마한 자산이 존재하고 있었죠. 물론 내가 계속해서 더 많이 벌고 계속 행복한, 해피한 미래만 존재했다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소득만 가지고 소비를 하다 보니까 한번 발을 삐끗하는 순간 그대로 쓸려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집안이 약하고 기초가 약했던 거죠. 젊은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소득이 많다고 해서 자산이 많은 것은 아니다. 자산과 소득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고 말이죠. 물론 금수저들 중에서도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은 존재하죠. 하지만 제가 어울렸던 집단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냥 서로의 유흥만을 위해 만난 거죠. 만나서 네트워킹을 한 게 아니라 넷드리킹, 그냥 술만 마시고 계속해서 유흥을 즐겼죠. 그렇게 저의 소비 습관은요, 계속해서 커졌고요. 그리고 한번 씀씀이가 커진 저에게 씀씀이를 줄인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29살 때 남들보다 빠르게 파산할 수밖에 없었죠. 다른 사람들의 소비에 발맞춰 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소비에 발맞추다가는 정말로 가랭이 찢어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으니까요. 꿈과 이상은 높게 좋은 미래를 그려나가고요. 그리고 소비는 현실에 맞춰서 최대한 낮게 지출하시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나를 희생양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나의 감정을 조종하는 감정의 조종자들, 그리고 파괴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를 조정해서 우리 스스로 자멸하게 만들죠. 모든 것이 널 위해서야. 네 말은 틀리지만 내 말은 맞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우리를 계속 슬프고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꼭 믿고 걸으시길 바래요. 그런 사람들에게 희생양이 되어서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바로 내 시간과 돈을 노리는 사람들입니다. 내 돈을 노리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이것을 자각할 때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으로 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사기꾼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가산을 탕진한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나의 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영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바로 나를 자신의 수익원으로 만들어내려는 그런 사람들이죠. 물론 자기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잘 돼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좋은 거니까 함께 하자 라는 식으로 함께 윈윈 시너지를 내면서 일을 하는 건 매우 행복한 일이죠. 매우 바람직한 일이고요. 하지만 지 앞가림도 못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내려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죠. 비트코인, 다단계, 휴대폰, 보험 이런 분야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요, 자신의 돈줄이자 수익원으로 만들어낼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영혼까지 털어서 외제차 한 대 끌고 다니는 카푸어지만 사람들에겐 온갖 허세를 부리죠. 야, 이거 돈 돼. 같이 하자. 내가 너 돈 벌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결국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요. 물론 타인에게 돈을 강압적으로 아니면 속아서 뺏기는 것도 절대 안 될 일이지만 저는 그것보다 시간을 뺏는 사람들이 더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요, 나의 돈과 시간 모두를 뺏으려고 하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남들을 그렇게 대한 만큼 우리 역시 저 사람에게는 돈과 시간 둘 중에 하나는 뺏기게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바로 밑도 끝도 없이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뭐만 하려고 하면 안 돼, 하지마, 그게 쉽니? 현실적으로 어려워, 널 위해서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날 위해서 그런 거면 날 위해서 돈 좀 주세요. 생각만 하지 말고요, 그걸 꼭 행동으로 해주시길 바래요. 왜 나를 위하면서 자꾸 내 앞길을 막으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내 생각은 내가 할 테니까 너까지 내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부정적이지만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건 단기적 부정, 장기적 긍정이죠. 만약에 내 주변에 밑도 끝도 없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꼭 피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생각을 가난하게 만드는 1등 공신이니까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바로 그지근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지근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비즈니스 개념이 없는 것을 떠나서 일단 염치가 없고 배려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들 술 문화에서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죠. 1차를 내가 샀으면 2차는 네가 산다. 그래서 남자 둘이 먹으면 꼭 2차를 가야 되고요, 남자 셋이 먹으면 꼭 3차까지 가야 되죠. 저는 이런 암묵적인 룰에 있어서는 굉장히 찬성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서로 뜯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고 신세를 지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묻어있는 그런 문화니까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밑도 끝도 없이 얻어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야, 네가 많이 버니까 네가 쏴. 야, 나 사정 어려운 거 모르냐? 물론 많이 버는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권리가 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번 것이 남들에게 꼭 베풀어야 되는 이유, 죄는 아니잖아요.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더 모은 것을 잘했기 때문에 돈을 번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네가 더 많이 버니까 네가 무조건 내?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난한 것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예전에 저희 모임에서요, 회비를 오랫동안 안 낸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이 야, 너 회비 왜 안 내? 이러니까 야, 그거 얼마 한다고 그러냐? 낼게. 지금 내 사정 몰라? 나중에 내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힘들면 나오질 마. 뭐 힘든데 나와서 술까지 처먹냐. 그랬더니 정말로 안 나오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돈이라는 건 본인의 소중한 가치이고 본인의 노력을 통해서 번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내가 어렵다는 이유로 남들의 소중한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를 영원토록 가난하게 만들 그런 사람들이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 나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내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이성적으로 내 주변을 돌아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나 역시 남들에게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꼭 가지시고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대장TV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아직도 안대장TV를 구독하지 않고 계신 분들이라면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우리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다른 영상들도 꼭 시청하시길 바라요.